조용한 밤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나 만화 영화는 그 시절을 따뜻하게 물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기억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나요? 오늘 함께할 작품은 어린 시절 만화 영화로 한 번쯤 만났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캐나다의 작가 루시 모두 몽고메리가 남긴 세계적인 명작 빨간 머리 앤입니다. 저는 빨간 머리 앤이라고 하면 입가에 미소가 먼저 번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초록지붕집에 우연히 찾아온 한 소녀. 풍부한 상상력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앤은 주변 사람들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며 성장해 갑니다. 외로움과 실수, 우정과 사랑 그리고 희망이 담긴 이 이야기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캐나다의 작가 루시 모두 몽고메리가 1908년에 세상에 내놓은 이 소설은 출간되자마자 전 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활발하고 상상력이 넘치는 한 고아 소녀가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작은 마을에서 가족을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동화책으로 누군가에게는 만화 영화로 기억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초록지붕집 아래에서 피어난 앤 셜리의 꿈과 행복의 이야기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큰 길을 곧장 따라 내려가면 레이첼 린드 부인이 살고 있는 아담하고 작은 에이벌리 마을이 나왔습니다. 길 옆으로는 나무 숲이 우거지고 한쪽으로는 실개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린드 부인은 언제나 창가에 붙어 앉아 마을을 살피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나이가 지긋한 사람도 그 집 앞에서는 소리를 낮추는 듯 했습니다. 집안일은 물론 교회 일까지 도맡으면서 여기저기 끼어들기를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6월의 맑게 갠 어느 날 오후 린드 부인이 여느 때처럼 창가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하얀 외출복을 입은 매슈 커스버트가 마차를 타고 천천히 언덕을 오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파종이 바쁠 텐데 어디 가는 거지? 마을 사람 누구라도 무슨 일로 어디에 가는지 훤히 알고 있는 린드 부인이었는데 이번만은 짐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슈는 몹시 내성적인 사람이어서 모르는 사람에게는 입을 열지 않을 정도였고 웬만해서는 마을 밖으로 나서는 일이 없었습니다. 차를 마시고 나서 더는 궁금하여 견딜 수 없어진 린드 부인은 매슈의 집인 초록 지붕집을 찾기로 했습니다. 과수원 근처에서 초록 지붕집까지는 그다지 멀지 않았지만 좁다란 오솔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되도록 마을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기 위해 개간지 끝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슈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여동생 마릴라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린드 부인은 이렇게 외진 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외롭게 살다니 알 수 없는 사람들이야 남하고 이야기한 것도 아닐 테고 나 같으면 못 살지.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초록색 지붕의 뒤틀에 닿아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티끌 하나 돌멩이 하나 없이 말끔히 치워져 있었습니다. 주방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방에 들어서니 너무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것에 놀랐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는 마릴라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별일 없으시죠? 마릴라는 싹싹한 말투로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은 전혀 달라도 서로 친밀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키 크고 마른 몸에 마릴라는 새치가 막 생겨나기 시작한 검은 머리를 뒤로 묶고 치켜 올려 핀을 꽂고 있었습니다. 몹시 엄격해 보였지만 입모양에서는 왠지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사실 매슈 오빠가 어디를 가셨는지 궁금해서 달려왔어요. 마릴라는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렇잖아도 매슈가 마을 밖을 나서는 것을 본다면 호기심 많은 린드 부인이 찾아오리라 예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슈는 브라이틀리보로 역에 갔어요. 보육원에서 데려오기로 한 사내아이가 오늘 저녁에 도착할 예정이거든요. 린드 부인은 너무 놀라 한참이나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매슈와 마릴라가 보육원에서 사내아이를 데려오다니. 정말이에요. 정말 있고 말고요. 한참 놀랍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린드 부인이 재차 물었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무렵 스펜서 부인을 만났더니 봄에 보육원에서 여자아이 하나를 입양하겠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오랜 시간 우리도 생각했죠. 그러고는 사내아이 하나를 입양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 오라버니는 60이 넘은 나이에 심장병까지 겹쳐서 일을 몹시 힘겨워해요. 그렇다고 사람을 쓰자니 이래저래 신경 쓸 것 같고요. 고심 끝에 스펜서 부인에게 가는 김에 우리한테도 10살쯤 먹은 사내아이 하나를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죠. 우선은 잔심부름이나 시키면서 길을 들릴까 하고요. 자식처럼 생각해서 공부도 시킬 거고요. 5시 30분 차로 도착한다는 전보가 왔더라고요. 스펜서 부인은 아이를 내려놓고 나서 화이트 샌드 역으로 가실 거라더군요. 린드 부인은 마릴라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재빨리 생각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바보 같은 일을 한 거야. 대체 어떤 애가 올지 알고 그 아이를 기른다는 거야. 어떤 집에서 나왔는지 성격은 또 어떤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기르겠냐고. 더군다나 애가 무슨 일이라도 저지르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일을 나한테 먼저 상의했더라면 꼭 말렸을걸. 마릴라는 린드 부인의 말을 들으면서도 동요하는 기색 없이 뜨개질을 계속했습니다. 물론 염려되긴 해요. 사실 저는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라버니가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오라버니는 어떤 일이건 집착하지 않아서 이번엔 양보를 했지요. 사실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세상 누군들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친자식인들 마음 놓고 기를 수 있겠어요. 린드 부인은 끝내 나쁜 쪽으로만 이야기를 풀어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매슈가 고아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가고 싶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남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은 나한테 먼저 상의했어야 하는 거야. 린드 부인은 돌아가는 길에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러 윌리엄 베리 집에 들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매슈 커스버트는 상쾌한 마음으로 과수원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미풍이 불어올 때마다 과수원의 달콤한 꽃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울창한 나무숲을 지나자 들꽃이 무리지어 핀 아름다운 마을길이 이어졌습니다. 매슈는 낯선 안악들을 만나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길에서 만나면 서로 인사를 나누기 때문이었습니다. 정거장에 도착했을 때 기차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승강장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긴 승강장 끝 자갈밭에 여자아이 하나가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역장이 나왔고 매슈는 그에게 5시 30분 기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30분 전에 지나갔지요. 역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참 기차를 타는 아이가 있었어요. 여자인데 대합실에서 기다리라 했더니 밖이 구경하기에 좋다며 안 들어가더군요. 깜찍하던데요. 아이를 찾는데 여자애가 아닌데요. 사내아이죠. 매슈는 어리둥절해서 말했습니다. 역장은 알 수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착오가 생긴 모양이군요. 스펜서 부인이 저한테 맡기며 틀림없이 여자애예요. 댁에서 마중 나오기로 있다던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매슈는 어쩔 줄 몰라 한참을 쩔쩔맸습니다. 마릴라가 여기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뿐이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무슨 할 말이 있겠죠. 매슈는 처음 보는 여자애한테 말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몸 둘 곳 없이 난처해졌습니다. 그러다 하는 수 없이 여자아이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여자아이는 다가서는 매슈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11살가량 된 여자아이는 색바랜 갈색 원피스를 걸치고 있었는데 몹시 낡고 깡마른 데다 얼핏 보기에도 구질구질했습니다. 밀집 갈색 모자 밑으로 따아 내린 빨간 머리카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백하게 하얀 얼굴은 주근깨 투성이었습니다. 입은 큰 편이었고 눈도 역시 컸는데 승강장 불빛 때문인지 녹색으로도 회색으로도 보였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아이에게서 그런 첫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찰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두 눈에 넘치는 생기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야무진 입술 넓고 반듯한 이마, 그 몸에 깃든 영혼의 향기 또한 눈치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매슈에게는 그런 점을 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곧 사라져 버렸습니다. 매슈가 자기 쪽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여자아이는 낡은 가방을 들고 발딱 일어나 한쪽 손을 내밀며 밝고 천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초록 지붕집에서 오신 매슈 커스버트 아저씨죠. 안 나오시면 어쩌나 걱정하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저녁까지 오지 않으시면 저쪽 나무 위에서 밤을 보내려고 했어요. 달빛 아래 하얀 벚꽃 속에서 잠자는 것도 멋지지 않아요. 늦으시면 내일 아침에는 꼭 오실 거라 생각했어요. 매슈는 머뭇거리며 아이의 손을 잡았으나 막상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반짝이는 눈으로 쳐다보는 아이한테 어떻게 우리가 원한 건 너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일단 집으로 함께 가서 그 말은 나중에 하기로 미뤘습니다. 어찌 되었든 어린애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지 않은가. 늦어서 미안, 마차로 가자. 가방은 내가 들게. 아저씨가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벚나무 위에서 자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지만 마차를 타고 한참 가야 되잖아요. 스펜서 아줌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마차 타는 걸 참 좋아해요. 거다가 이제부터 아저씨랑 같이 살게 되고 아저씨 가족이 되는 거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가족이 되어 본 적이 없거든요. 어쨌거나 저는 보육원은 너무 싫어요. 거기서 넉 달 밖에 안 있었지만 아주 질렸어요. 물론 보육원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보육원에선 상상할 만한 게 없어요. 그저 애들의 체원할 뿐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아저씨, 저는 팔꿈치에 우물이 패이도록 포동포동하게 살이 오른 예쁜 제 모습을 상상해 보곤 해요. 단숨에 이렇게 말한 여자아이가 겨우 입을 다물었습니다. 숨도 가빠짐에 마차가 있는 곳까지 이미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탄 마차는 큰 길을 지나 야트막한 비탈길을 내려갔습니다. 길가에는 활짝 핀 3번나무와 굵게 뻗은 자작나무가 촘촘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저 언덕에 하얀 나무들 늘어선 것 보이죠, 아저씨? 저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아, 청순하고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안개 같은 면사포를 쓴 신부 말이에요. 그런 신부를 아직 본 적은 없지만 상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기차를 탔을 때는 모두들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곧 아주 멋진 하늘색 옷을 입고 있다고 상상하기로 했어요. 갖가지 꽃과 하늘거리는 깃털로 장식한 모자를 쓰고 금시계를 차고 가죽 장갑을 끼고 그리고 구두를 신고 있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올 때까지 유쾌하게 즐거운 여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어머나 저쪽에도 또 벚꽃이 있어요. 이렇게 꽃이 많은 곳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꽃이 많은 곳에서 사는 것을 상상한 적은 많았지만 그 상상이 이루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마차는 언덕을 넘어 아래로 꼬불꼬불한 강 모양의 길이 나왔습니다. 여목 건너편 비스듬한 언덕은 온통 하얀 사과꽃을 덮였고 그 앞에 작은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회색 지붕의 그 집에서는 흐릿한 불빛이 새어나와 어둠의 조용한 연못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매슈가 손끝으로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저 못은 베리못이야. 그 이름도 좋지 않아요. 저 같으면 반짝이는 호수라고 했을 거예요. 가슴이 떨리는 거 보니까 틀림없어요. 꼭 맞는 이름이 생각나면 언제나 가슴이 떨리거든요. 마차가 모퉁이를 돌아 붉은 언덕을 오를 때 매슈가 말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우리 집은 저기. 아니, 말하지 마세요. 아이는 매슈가 가리키는 쪽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서둘러 매슈의 말을 막았습니다. 제가 맞춰볼게요. 아이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오른쪽에 보이는 외딴 집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집 주변에 솟아있는 전나무가 컴컴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하얗게 꽃 핀 과일나무 가지들은 안개처럼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저 집이죠. 아이는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매슈는 흐뭇한 마음에 말 잔등을 살짝 쳤습니다. 그래, 맞았소. 아, 저는 벌써 몇 번이나 팔을 꼬집어 봤는지 몰라요. 꿈이 아닌가 해서요. 기쁨을 못 이겨 숨을 몰아쉬고는 아이는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매슈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하게 집을 원하는 불쌍한 아이에게 우리가 원한 것은 너가 아니라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 잔인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매슈의 마음은 무거워져 갔습니다.
마차가 집 뒷마당에 들어섰을 때 어둠 속에서 나뭇잎들이 서로 스르르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의 잠꼬대 소리 들어보세요. 잠자면서 지금 멋진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그러고는 제 모든 것이 든 가방을 꽉 쥐고 매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슈와 문을 열자 마릴라가 급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다랗게 따아 내린 빨간 머리에 몸에 맞지 않는 원피스를 거북스럽게 껴입고는 눈을 반짝이며 서 있는 여자아이를 보자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오빠 어찌 된 일이에요? 사내 아이는 어디 있어요? 사내 아이는 없어. 가보니 이 애밖에 없었다고. 뭐라고요? 우리가 부탁한 건 사내 아이였어요. 그랬어. 그런데 이 애를 보낸 거야. 어찌하겠소. 애를 정거장에 그대로 두고 올 수는 없잖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이의 빛나던 눈빛이 점차 불안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읽어버린 소녀는 꼭 쥐고 있던 가방을 털썩 떨어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를 원하지 않는 거군요. 역시 그랬군요. 지금까지 저를 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정말로 기다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쯤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아이는 의자에 쓰러져 앉아 식탁에 얼굴을 파묻은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슈와 마릴라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동안 서로의 얼굴만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마릴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 그렇게 울거라. 아이는 눈물이 그렁거리는 얼굴로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왔는데 자길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고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줌마 말하자면 이럴 때 울지 않으시겠어요? 슬퍼서 견딜 수 없을 거예요. 마릴라의 엄한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이제 그치거라. 오늘 밤에 당장 내보내지는 않을 테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될 때까지 너는 그냥 우리 집에 있어야 될 거야. 그런데 이름이 뭐냐?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코델리아라고 불러주시겠어요? 그게 네 이름이냐? 아니요, 하지만 아주 예쁜 이름이잖아요. 네 원래 이름은 뭐냐? 앤 셜리예요. 그렇지만 저는 꼭 코델리아로 불러주세요. 어차피 오래 있을 건 아니니까 상관없지 않나요? 앤이라는 이름은 너무 흔해서 싫어요. 아니야, 앤이라는 이름이 단정하고 부르기도 쉬운데 왜 그러니? 마릴라는 차갑게 나무랐습니다. 부끄럽지는 않아요. 그냥 코델리아라는 이름을 좋아할 뿐이에요. 저는 언제나 코델리아라고 상상해 왔거든요. 그렇지만 꼭 앤이라고 부르시겠다면 끝을 길게 늘려서 불러주세요. 그건 별로 상관이 없지 않니? 아니요, 길게 느린 앤은 짧은 앤보다 아름다운 느낌을 주거든요. 알았다, 그럼 길게 느린 앤으로 부르마. 그날 밤 마리라는 앤에게 자기 방으로 가서 기도를 드리고 자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요? 앤은 눈을 번쩍 뜨며 물었습니다. 저는 하느님을 미워하고 있는걸요. 하느님을 미워하다니 그런 되지 않을 말이 어디 있니? 아줌마도 저처럼 빨간 머리를 가졌다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느님께서 제 머리를 일부러 빨갛게 만드셨을 거라고. 토머스 아줌마가 말씀하신 뒤부터 하느님이 미워하게 되었어요. 마릴라는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N불은 꼭 기도를 드리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겠어요. 아줌마 원하시는 건 무엇이든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 드려야 할까요? 잠시 후 N은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가슴 벅찬 하얀 길과 반짝이는 호수와 눈이 여왕을 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무척 기쁘답니다. 그리고 제 소원은 아주 많지만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를 이초록 지붕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제가 크면 예쁜 여자가 되도록 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N 셜리 올림. N은 일어서며 마릴라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멋있는 말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마릴라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N을 바라봤습니다. N 셜리 올림 대신에 아멘이라고 해야 하는 거죠. 안녕히 계세요 라고 한 건 틀린 게 아닐까요? 괜찮아, 다음부터는 잘 기도드리도록 하자. 이제 편히 자거라. 이튿날이 되어서야 마릴라는 N에게 이 집에 두기로 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제 이야기 해주마. 우리는 너를 데리고 있기로 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착한 아이가 되어준다면 말이야. 알겠니? 고개를 숙이고 N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니? 왜 그런지 눈물이 나요. 너무 기뻐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말씀을 드린다 해도 제 마음을 표현할 순 없을 거예요. 저는 지금 한없이 행복해요. 앞으로 착한 아이가 되도록 할 거예요. 토머스 아줌마가 늘 저보고 나쁜 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걸까요? 너무 기쁘기 때문이야. 자, 이제 앉거라. 너무 쉽게 울고 있구나. 마음을 가라앉히거라. 그리고 앞으로 함께 살면 우리도 너에게 잘해주마. 학교도 다니도록 해야지. 앞으로 아줌마를 어떻게 부를까요? 그냥 마릴라라고 불러라. 그건 실례인 것 같아요. 그냥 마릴라라고 불러라. 목사님 안 빼고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를 마릴라라고 부른다. 어느 날 오후 마릴라가 심부름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점심때까지 밖에서 놀다 와도 좋다. 애는 눈빛을 반짝이며 단숨에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서 어깨를 늘어뜨린 채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왜 그러니? 마릴라가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오래 여기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을 좋아하게 되면 안 돼요. 떠날 때 더 슬퍼질 테니까요. 밖에 나가면 저 나무와 꽃 개울물과 금방 친해질 거예요. 이제 곧 헤어져야 하는데 친해지면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것들과 헤어지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여기서 살 거라는 생각을 했을 땐 몹시 기뻤어요. 하지만 이제 그 기쁨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운명의 여신에게 저를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 창문 턱에 있는 꽃은 이름이 뭐예요? 접시꽃이란다. 아니요, 그런 이름 말고 아줌마가 부르시는 이름 말이에요. 저라면 저 꽃을 본이라고 부르겠어요. 꽃한테 가까운 이름을 붙여서 뭐하니 이름을 지어주면 더 친해지게 돼요. 위층 침실창 밖에 있는 벚나무에게도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얀 꽃이 탐스러워서 눈의 여왕이라고 지었는데 어때요? 저런 애는 정말이지 걱정스러워.
마릴라는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고는 감자를 가지러 저장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날 마릴라는 마차를 타고 화이트 샌드에 있는 스펜서 부인 댁을 찾아갔습니다. 잘못 전해진 부탁을 바로잡고 앤을 보육원으로 돌려보낼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스펜서 부인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일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저희는 10살 남짓한 사내아이를 부탁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스펜서 부인이 놀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남동생 로버트가 분명히 댁에서 여자아이를 원한다고 하던데요. 저희들의 실수예요. 이런 일은 사람을 시킬 게 아니라 직접 부탁을 드렸어야 하는데, 하여튼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않겠어요. 이 아이를 보육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받아주게 하겠죠. 그렇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제 피터 블류이치 댁에서 집안 일을 거들 아이를 하나 구해달라고 하더군요. 그 집은 식구가 너무 많아서 도와줄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바로 그러니 마침 잘 되지 뭐예요. 피터 블류이치 댁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지독하게 일만 시키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성깔도 사나울 뿐더러 인색하고 모진 사람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마릴라는 그 무자비한 여자에게 앤을 맡긴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더구나 앤이 다시 그 집을 나온다면 어디 갈 데라고는 없지 않은가. 마릴라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마침 피터 블류이치 댁 사람이 오고 있었습니다. 앤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날카롭게 훑어보고 나서 물었습니다. 몇 살? 이름은? 11살이고요. 앤 셜리예요. 컵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앤이 대답했습니다. 너무 말랐고 그래도 다부지게 할 것 같아. 당분간 쓸데 있겠지.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아깝지 않게 써야 하지 않겠니? 마릴라는 앤을 바라봤습니다. 앤은 두려움에 질려서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습니다.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저 모습을 저버린다면 평생 동안 눈앞에 아른거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아이를 딴 데다 맡기려고 한 건 아니에요. 마릴라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저희 오라버니는 이 아이를 마음에 들어해요. 저는 어떻게 해서 이런 잘못이 생겼는지 알아보려고 함께 온 것뿐이에요. 애를 데리고 가서 오라버니와 한 번 더 의논해 봐야겠어요. 만일 이 아이를 우리 집에 두지 않게 되면 내일 데리고 올게요. 데리고 오지 않으면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걸로 아세요. 마릴라가 이야기하는 동안 앤의 얼굴은 밝아져서 눈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앤은 단숨에 마릴라 날개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저를 함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한 건 아니야. 어쩌면 피터 블류이치 댁으로 가게 될 수도 있어. 그 아줌마 집으로 갈 바에는 보육원이 낫겠어요. 아줌마는 꼭 뾰족한 꼬챙이 같아요. 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마릴라는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참고 일부러 엄하게 앤을 나무랐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얌전히 앉아 있거라. 아줌마 곁에 있게만 해주시면 시키는 대로 말 잘 들을 거예요. 두 사람이 에이벌리로 돌아온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매슈가 말 앞길까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마릴라가 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온 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무척 기뻐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마릴라는 매슈와 함께 우유를 짜게 되었을 때야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은 것과 스펜서 댁에서 있었던 일등을 자세히 듣고 나자 매슈는 평소와는 다르게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터 블루이치 댁에는 내가 기르는 짐승이라도 보내지 않겠어. 저도 그런 여자한테는 곤란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빠가 생각하던 대로 우리 집에 데리고 있어야겠어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아요. 알았구나. 저 아이는 정말 귀여워하기보다 저 아이한테 도움이 되어야지요. 저 아이에 관한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하겠어요. 제 방식대로 가르칠 거고요. 네가 알아서 해라. 정답게 대해주고 그러면 틀림없이 착하고 예쁜 아이가 될 거다. 그 후로 앤은 초록 지붕집에서 마릴라에게 집안일을 배우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마릴라가 다이애나 베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언덕의 과수원 집에 사는 다이애나 베리가 너랑 또래일 게다. 지금은 친척 집에 가 있는데 돌아오면 만날 수 있을 거야. 아주 착한 아이인데 그의 엄마는 무척 엄한 사람이어서 착하고 얌전하지 않으면 함께 놀지 못하게 할 거야. 애는 눈을 반짝이며 사과나무 가지 사이로 말이 닿을 곳을 찾아봤습니다. 다이애나는 어떻게 생겼나요? 빨간 머리는 아니죠. 머리가 빨간 그것으로 충분해요. 친구마저 그렇다면 정말 참을 수 없을 거예요. 염려 마라, 다이애나는 아주 예쁜 아이다. 머리는 검은색이고 눈동자도 검은색이고 뺨은 장미빛이지. 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씨가 곱다 한다. 생긴 것보다 중요한 건 마음씨야. 예쁜 아이라니까 안심이에요. 제가 예쁘면 더욱 좋겠지만 친구가 예쁜 것도 즐거운 일이니까요. 며칠 뒤 마릴라는 앤을 데리고 베리 부인 댁을 찾아갔습니다. 과수원 가운데 있는 회색 지붕집에 도착해 문을 두드리자 머리가 검고 키가 큰 베리 부인이 나왔습니다. 반가워요. 어서 들어오시죠. 이 아이가 바로 그 아이군요. 앤 셜리라고 하죠. 마릴라가 대답하자 앤이 재빠르게 덧붙였습니다. 이름 끝에 이자가 더 붙은 앤이에요. 마릴라는 들뜬 가운데서도 그 말만은 잊지 않고 말하는 앤의 행동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이애나는 소파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두 아이가 밖으로 나오자 베리 부인이 마릴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지나치게 책만 읽어서 걱정이었어요. 친구가 생겨서 다행이에요. 이제 밖에 나가서 놀기도 하겠군요. 불빛이 가득한 뜰로 나온 앤과 다이애나는 나리꽃 밭 옆에서 수줍게 서로 마주 보았습니다. 다이애나가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겠니? 다이애나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럼 너와 친구가 되어서 기뻐. 나도 친구가 없었거든. 그럼 영원히 친구로 지낼 것을 맹세할까? 어떻게 하는 건데? 다이애나가 묻자 앤은 엄숙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손을 마주 잡고 흘러가는 물 앞에 서는 거야. 이 길을 흘러가는 물이라고 생각하기로 해. 그럼 내가 먼저 맹세를 할게. 해와 달이 사라지지 않는 한나는 내 친구 다이애나의 진실한 친구가 될 것을 맹세합니다. 이제 너도 내 이름을 넣어서 맹세하는 거야.
다이애나는 수줍게 웃으며 똑같은 말로 맹세했습니다. 마릴라와 앤이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두 아이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거의 다 와서 마릴라가 물었습니다. 그래, 다이애나와 가까워질 수 있겠니? 그럼요, 지금 저는 이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예요. 내일 오후에는 자작나무 숲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9월의 맑은 아침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자작나무 길을 걸어 학교로 가는 앤과 다이애나는 에이벌리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들이었습니다. 학교가 마음에 들었어요. 다이애나 옆자리에 앉았는데 창 밖으로 반짝이는 호수가 보였어요. 아이들은 모두 다정했어요. 그래도 저는 다이애나가 제일 좋아요. 어느 날 다이애나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길버트 브라이스가 오는데 아주 잘생겼어도 여자아이들을 잘 골려주거든. 길버트는 14살인데 너처럼 사고 늘 배우고 있어. 그 아이는 언제나 1등을 도맡아 했어. 이제부터는 아마 너하고 경쟁이 될 거야. 빠른 오후에 정말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길버트는 앤에게 신호를 몇 번 보내어 자기를 쳐다보게 하려고 애썼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앤은 두 손으로 턱을 받치고 반짝이는 호수를 바라보며 한없는 상상을 하고 있었던 터라 학교나 친구들 생각은 머릿속에 조금도 없었습니다. 길버트는 손을 쭉 뻗어서 따내린 앤의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기며 낮지만 확실히 들리도록 불렀습니다. 홍당무. 앤이 팍 돌아봤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길버트를 노려봤습니다. 황홀했던 지금까지의 상상을 망쳐버린 앤은 환한 눈으로 길버트를 노려봤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큰 눈에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비겁하고 나쁜 놈. 앤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석판을 들어 길버트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꽝 소리와 함께 석판이 둘로 쪼개졌습니다. 팔립스 선생님이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우리 학교에 이렇게 난폭한 학생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앤은 수업을 마칠 때까지 칠판 앞에 서 있도록 해라. 앤은 회초리로 맞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앤은 창백한 얼굴로 칠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팔립스 선생님은 칠판 위에 이렇게 썼습니다. 앤은 난폭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앤은 참을성을 길러야 합니다. 앤은 그 글자가 씌어있는 칠판 앞에 수업이 마칠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마치자 앤은 곧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길버트가 급히 앤 앞으로 달려와 말했습니다. 네 머리를 두고 놀려서 미안해, 잘못했어. 이제 그만 화를 풀어. 그러나 앤은 차가운 얼굴로 그 앞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나는 절대로 길버트를 용서할 수 없어. 팔립스 선생님도 마찬가지지. 내 이름 끝에 이자를 붙이지 않고 쓰셨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은 지워지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 앤은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릴라는 린드 부인의 충고를 받아들여 앤에게 학교에 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앤은 집에서 공부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저녁이면 가을의 보라색 노을 속에서 다이애나와 함께 놀기도 했습니다. 2월 어느 날 저녁 앤은
마릴라에게 다이애나 집에 갔다 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어두워지는데 또 나가려고 하니? 그런데 왜 또 가야 하는 거니? 다이애나가 저를 만나고 싶대요. 중요한 일이 있나 봐요. 창가에 촛불을 세워두고 그 앞을 종이로 가렸다 열었다 하는 신호 때문에 왔어요. 2번 깜빡이면 안 된다는 말이고 3번 깜빡이면 그래라는 말이에요. 5번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빨리 와라는 건데요. 밤에 다이애나가 5번 깜빡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럼 더 견디지 말고 다녀와 하지만 10분 안에 돌아와야 한다. 애는 시간 여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10분 안에 다 듣기는 어려웠지만 정해진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아줌마, 그날이 다이애나의 생일이래요. 그런데 엄마가 내일 학교에서 돌아와서 저희 집에서 하룻밤 잘 수 있도록 초대하라고 하셨지 뭐예요. 게다가 내일은 다이애나의 사촌들이 뉴 브릿지에서 큰 썰매도 타고 온대요. 그리고 내일 밤 터로 클럽의 콘서트에 간대요. 다이애나가 저도 데려간대요. 아줌마 가도 되죠. 터로 클럽의 콘서트에 가는 걸 나는 반대한다. 어린아이들이 출입할 만한 곳이 아니야.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 그것도 다이애나 생일이에요. 신을 벗고 올라가 자거라. 벌써 8시가 넘었다. 앤이 울면서 2층으로 올라가 버리자 의자에 깊숙이 기대 앉아있던 매슈가 말했습니다. 앤을 보내주도록 하게. 간섭하지 마세요. 저 아이를 누가 기른다고 생각하세요? 마릴라는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물론 네가 기르고 있지. 그러면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하려는 게 아니다. 내 생각을 말하는 거지. 내 생각에는 앤을 보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이튿날 아침 매슈는 밖으로 나가려다가 마릴라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얘야, 앤을 보내주어라. 마릴라는 얼굴을 찌푸리고는 어쩔 수 없이 대답했습니다. 보내주도록 하죠. 그렇지 않으면 오빠가 불편할 테니까요. 그러자 앤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 행주를 진 채로 달려왔습니다. 마음이 들떠서 앤은 그날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콘서트와 손님 침대를 생각하면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콘서트는 아이들이 맡은 역할을 잘 해냈고 앤은 그 가운데서도 뛰어난 모습으로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지만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았습니다. 다이애나와 앤은 발소리를 죽이며 손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방에는 난로가 아직 꺼지지 않은 채 따뜻하게 공기를 덮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옷을 갈아입자. 아주 따뜻하지. 다이애나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침대에서 무언가가 꿈틀하더니 기명 소리가 났습니다. 두 아이는 침대를 박차고 어떻게 방을 나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구야? 앤이 떨면서 물었습니다. 조세핀 할머니야. 다이애나는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줌마인데 샬롯타운에 사죠. 이미 연세가 많으셔. 어렸을 땐 어땠을까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무서운 분이죠. 아마 내일 아침에는 몹시 혼을 내실 거야. 이런 일로 할머니가 섭섭하셔서 다이애나의 음악 공부 수업료를 석 달치 주겠다고 하셨던 것도 거절하신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앤은 혼자 그 방 앞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무뚝뚝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들어와. 마른 몸매에 엄한 표정을 하고 있는 조세핀 할머니는 난로 곁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할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초록 지붕집에 사는 앤이라고 합니다. 두 손을 마주 잡은 채 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께 고백할 게 있어서 왔어요. 어젯밤에 할머니께서 주무시던 침대를 젖은 건 저 때문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자고 했던 거예요. 할머니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용서해 주세요. 다이애나를 미워하지 마세요. 음악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이애나는 음악을 좋아해요. 음악 공부를 못하면 슬퍼할 거예요. 화가 나시면 저를 혼내주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어른들께 꾸중을 많이 들어서 잘 참거든요. 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할머니의 눈에는 차갑게 반짝이던 노여운 빛이 점차 사라지고 호기심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아직도 싸늘했습니다. 우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몹시 언짢다. 우리 어렸을 땐 그런 장난은 생각도 못했다. 하지만 저희들은 침대에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들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더구나 저희들은 손님 침대에서 자도록 허락을 얻었는데 그렇게 되어서 많이 실망했어요. 할머니께서는 좋은 침대에서 늘 주무시고 계시니까 달곤 아닐 수 있겠지만 만일 할머니께서 한 번도 그런 대접을 받은 적이 없는 고아였다면 얼마나 섭섭해할 수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할머니는 이제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게 웃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상상 같은 건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 알겠어. 그날 밤 조세핀 할머니는 다이애나에게 은 팔찌를 선물로 주었고 여행 가방을 다시 풀었습니다. 그 아이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어서 더 있기로 했어. 재미있는 아이로구나. 조세핀 할머니는 한 달이 지나고도 꽤 오랫동안 더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앤이 자주 들러 할머니를 즐겁게 해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척 다정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조세핀 할머니는 떠날 때 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샬롯타운에 올 기회가 있으면 꼭 우리 집에 들르거라. 손님 침대에서 자게 해줄 테니까. 어느 가을날 학교에서 돌아온 앤과 다이애나가 자작나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날이야. 앤이 크게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런 날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겠어. 세상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날을 누리지 못하니 정말 안 됐잖아. 게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길을 따라서 학교에 간다는 것도 얼마나 즐거운 건지 몰라. 앤과 다이애나가 학교로 가는 길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사랑의 오솔길 윌로미어 제비꽃 골짜기 자작나무 길은 먼지가 많이 나는 큰 길과는 달리 무척이나 낭만적인 거리였습니다. 그 길들을 함께 걸으며 두 소녀는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겨울밤 다이애나가 헐떡거리며 초록 지붕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앤이야 도와줘. 다이애나는 발을 굴러가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많이 아파. 메디말이 디프테리아에 걸린 것 같대. 아버지 어머니가 샬롯타운에 가셔서 의사를 불러올 사람이 없어. 메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매슈는 말없이 모자, 외투를 가지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의사 선생님을 모셔오려고 카모디로 가는 거야. 모자 외투를 걸치며 앤이 말했습니다. 올지도 모르니 나는 디프테리아에 대해서 좀 알아. 내가 전에 해먼드 아줌마 댁에서 쌍둥이 세 쌍을 돌봤다고 했지. 그때 아기들 병이 어떻다는 걸 알았어. 잠깐 기다려봐. 이 약을 가져갈게. 너희 집엔 없을지도 모르니까.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오솔길을 지나 얼어붙은 들판을 달렸습니다. 새 살배기 미니 메이는 위독했습니다. 볼같이 불덩이 같은 몸으로 소파에 누워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앤은 익숙한 솜씨로 일을 해나갔습니다. 확실히 디프테리아에 걸렸어. 몹시 위독한 편이지만 치료를 해봐야지. 우선 물을 끓여줘. 더 많은 물이 필요해. 메리 언니가 몰라서 그렇겠지만 조금 먼저 손을 썼더라면 좋았을 텐데. 다이애나, 부드러운 헝겊을 찾아줘. 우선 약을 먹여야 해. 매슈가 의사와 함께 도착한 것은 새벽 3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도착했을 때는 위험한 고비를 넘긴 뒤였습니다. 미니 메이는 편안한 숨을 쉬면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니 메이가 점점 숨이 가빠졌을 때 금방 숨이 넘어갈 줄 알았어요. 약을 모두 먹여서 마지막 한 방울을 먹일 때 이걸로도 효과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자 기침을 하며 가래를 토해내고는 별로 괴로워하지 않아서 그때 안심이 되더라고요. 의사는 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 대한 생각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베리 부부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빨간 머리를 한 앤이란 아이가 여간 내기가 아니리더군요. 아기의 목숨을 구한 건 바로 그 아이죠.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을 테니까요.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큰 변을 당하셨을 겁니다. 어린아이가 무척 침착하게 훌륭한 솜씨로 응급처치를 해서 저도 감탄했어요. 하얗게 서리가 내려 반짝이는 새벽에 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해 피곤했지만 서리가 반짝이는 오솔길을 지나갈 때 여전히 매슈에게 제잘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베리 부인은 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마릴라가 돌아왔을 때 앤에게 말했습니다. 아까 베리 부인이 오셨어. 너를 만나러 오셨는데 내가 깨우지 않았어. 베리 부인이 내가 미니 메이를 살려줘서 고맙다고 하더라. 지난번 포도주 사건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 네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다고. 그리고 너에게 다시 다이애나와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봐 달라고 하셨어. 나는 너만 좋다면 오늘 그 댁으로 너를 보내주겠다고 했지. 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하늘로 날아오를 듯 했습니다. 지금 당장 갔다 와야겠어요. 보랏빛 겨울 노을 속에 앤은 춤추듯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해요. 물론 머리카락이 빨간색이긴 하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베리 아줌마는 저에게 입맞춰 주셨어요. 그리고 울면서 사과하셨답니다. 저는 겸손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아줌마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일부러 다이애나를 취하게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은 모두 망각의 망토로 덮어도 세월하고요. 아주 멋진 말이죠.
아름다운 계절이 바뀌고 앤은 착착 공부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2해가 지나 어느 날 마릴라는 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티 선생님이 다녀가셨다. 킨 학원에 진학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위해 특별반을 만들겠다고 하시더구나. 나중에 특별 지도를 하시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너를 그 반에 넣을 생각이 있는지 알아보러 오신 거야. 네 생각은 어떠니? 킨 학원에 나와서 선생님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니? 앤은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마릴라를 쳐다봤습니다. 그것은 제 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이 되는 건 제 꿈이지만 돈이 많이 들 테니까요. 돈 걱정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매슈 아저씨와 내가 너를 기르기로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널 뒷받침하려고 마음먹었다. 물론 교육도 많이 시키겠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앞으로도 매슈 아저씨와 내가 있는 한 초록 지붕집이 집이다. 하고 싶다면 흰 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하도록 해라. 앤은 두 팔로 마릴라의 허리를 끌어 안고 올려다 봤습니다.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열심히 공부할게요. 두 분께 자랑스러운 아이가 될 거예요. 그래 반드시 잘할 수 있을 거다. 스티 선생님도 네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듬해 봄 학기 말이 되자 드디어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는 젠과 함께 학교로 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 교실에 모여있던 학생들이 길버트 브라이스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길버트 만세, 금메달 수상자 만세. 그 순간에는 실망으로 가슴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앤 셜리 만세. 에이브리 장학금 수상자 만세. 많은 여학생들이 앤을 둘러싸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여러 사람이 축하 인사를 받는 동안 앤이 젠에게 속상이었습니다. 매슈 아저씨와 마릴라 아줌마가 정말 기뻐하시겠지. 빨리 집에 알려야겠어. 졸업식은 학교의 넓은 강당에서 거행되었습니다. 매슈와 마릴라도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저 아이를 기르기를 잘했지. 매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라고 하세요. 마릴라가 핀잔을 주었습니다. 뒤에 앉아있던 조세핀 할머니가 몸을 굽혀 속상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이겠어요. 앤은 매슈와 마릴라와 함께 에이벌리로 돌아왔습니다. 에이벌리에는 사과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아줌마 오빠는 어디 편찮으신 게 아닌가요? 매슈가 밖으로 나가자 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얼마 전에도 심하게 발작하셨어. 그런데도 일만 하시니 걱정이다. 요즘은 조금 덜 하시다. 일할 사람을 여의어든 그리고 네가 돌아와서 기운이 더 나아지셨거다. 그러던 어느 날 매슈가 손에 신문을 들고 현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앤은 꽃을 집어 던지고 급히 매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앤과 마릴라가 미처 다 비켜서기 전에 매슈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헨 기절하셨어. 빨리 마틴을 불러라. 헛간에 있다. 마릴라가 소리쳤습니다. 마틴은 황급히 의사를 부르러 달려나갔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의사의 말로는 매슈는 어떤 충격 때문에 갑자기 심장이 멈춘 것이었습니다. 매슈가 충격을 받은 것은 손에 들고 있던 신문 때문이었습니다. 신문에는 저축해 두었던 A은행의 파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소식은 금세 온 마을에 퍼졌고 하루 종일 마을 사람들이 더 와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도와주었습니다. 말이 없고 수줍어하던 매슈 커스버트가 마을 사람들 모두의 주인공이 된 처음이자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애는 뜻밖의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고 말할 수 없는 아픔만이 가슴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내 딸 하던 매슈의 얼굴이 떠오르자 참을 수 없는 슬픔이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애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매슈 아저씨가 안 계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애는 마릴라를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의지해야 해. 네가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지 모르겠다. 그동안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어도 나도 오라버니만큼 너를 사랑했다. 자식으로 생각했어. 슬픔이 가득하긴 했으나 초록 지붕집에도 나날의 일과는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릴라가 의사에게 다녀왔습니다. 돌아오는 마릴라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세요? 독서도 바느질도 하지 말라고 하고 눈물도 안 된다고 하고 안경을 주었는데 그걸 끼고 조심하면 시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무리하면 반년 만에 실명된다고 하는구나. 애는 너무 놀라 한참 동안이나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조심하시면 돼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뭐가 희망이냐? 책도 못 읽고 바느질도 못하고 더구나 슬퍼도 울지 못하고 그리고 집을 팔고 싶지 않지만 은행이 파산됐으니 돈도 없고 린드 부인이 나더러 새 방을 얻으라고 하더라. 자기 집 방을 내주겠다지. 앤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나도 그러고 싶지 않다. 하지만 생각해보거라. 나 혼자 여기서 뭘 하겠니? 외로워서 살 수 없을 거다. 더구나 눈도 보이지 않을 텐데. 혼자 계시게 하지 않겠어요, 아줌마. 저는 장학금 포기하고 에이벌리에 있을게요. 마릴라는 눈물 젖은 얼굴로 앤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아줌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애써 주셨는데 제가 아줌마 곁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저는 교사가 되겠어요. 에이벌리에서 교사를 하면서 독학으로 대학 과정을 공부할 거예요. 마릴라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얼굴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네가 있으면 걱정은 없겠지. 하지만 나 때문에 네 앞길을 막을 순 없잖니. 저한테는 초록 지붕집을 파는 것보다 더한 손실은 없어요. 이 집은 제가 지키겠어요. 마릴라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어느 여름날 따뜻하고 향기로운 노을 속에 앤과 마릴라가 현관 계단에 앉아 있을 때 린드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잘 생각했어. 여전히 대학에 갈 거 없다. 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독학으로 대학 과정을 공부할 거예요. 에이벌리 학교에서 교사를 하면서요. 아니, 앤, 네가 에이벌리로 오게 되지 않겠니? 네 학교에서도 승낙했다고 하더라. 길버트가 결정되어 있다고. 길버트가 이사회에 청원을 했다는 거야. 자기는 화이트 샌드로 가겠어. 네를 받아달라고 했다는구나.
길버트가 사정을 알고 양보했나 보더라. 저 때문에 희생하게 할 순 없어요. 앤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해진 거야. 길버트는 계약이 끝났다더라. 이렇게 됐으니 여기서 훌륭한 교사가 되면 돼. 린드 부인이 격려했습니다. 그날 저녁 앤은 매쉬의 무덤에 가서 장미 묘목에 물을 주었습니다. 이 작은 무덤에는 고요한 분위기가 평화롭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주위를 거닐다 땅거미가 질 무렵 집으로 돌아오며 앤은 다시 한번 에이벌리의 아름다움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언덕을 반쯤 내려오자 저쪽 길 근처에서 키 큰 청년이 휘파람을 불며 나타났습니다. 길버트 브라이스였습니다. 그는 앤을 보자 휘파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정중히 모자를 벗어들고 잠시 고개를 숙이고는 지나쳐 가려고 했습니다. 길버트. 앤은 얼굴을 붉히며 그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학교를 양보해 주었다니 어떻게 신세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길버트가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는 친구로 지낼 수 있겠니? 지난 일은 용서해줘. 앤은 웃으면서 손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길버트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호숫가에서 용서했어. 그때는 몰랐지만 내 고집을 후회하고 있었어. 길버트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는데 네가 고집을 부렸지.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공부는 계속할 거지. 나도 그래. 자, 바로 가야겠어. 앤이 돌아오자 마릴라가 물었습니다. 지금 가기와 이야기하던 사람이 누구냐? 길버트 브라이스예요. 앤이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길버트와 문간에서 30분 동안이나 이야기할 만큼 가깝다는 걸 몰랐구나. 마릴라가 웃으며 놀리듯 말했습니다. 지금껏 말도 안 하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화해했어요. 저희가 30분 동안이나 이야기를 했나요? 하지만 마릴라, 저희는 5년 동안의 이야기가 쌓여 있었잖아요. 그날 밤에는 오랫동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 때마다 꽃 향기가 실려왔습니다. 멀리 다이애나의 창문이 보였습니다. 킨 학원에서 돌아온 앤의 생활은 단순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 행복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보람찬 일과 소중한 희망, 진실한 우정의 기쁨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무도 앤의 상상과 꿈을 거둘 수는 없었습니다. 살아가려면 언제나 길모퉁이를 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앤에게 그 길모퉁이는 언제나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두려울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앤은 언제나 그 길모퉁이를 돌면 거기에 무엇이 있을지 기대되었습니다. 가슴 벅찬 하얀 길처럼 그렇게 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빨간 머리 앤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